그 앞에 계시는 복잡하신 분들 이쪽으로 좀 땡기 이쪽으로 편하게 좀 계시죠. 복잡하니까요. 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일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특별히 위원정 시의회 의장 노태원 시의원님, 정완용 시의원님, 그리고 황의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풍무동 아파트 연합은 풍무동 지역에 위치되는 장례 예식장, 장례 예식장, 그가 취소 건으로 여러 차례 시장과 현재 피의자,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과도 동일 문제를 가지고 개선의 방향을 서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삼산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이 더운 날씨에도 허리띠를 메고 시청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풍화현 주민의 소망을 얻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각자의 위치와 생각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풍무동 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아 선출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서 풍무동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시청 앞에서 허리띠를 메고 수고하시는 그분들과 오늘 우리 모두가 일상의 생활로서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회장님 한 말씀 인사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의장 유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입이 열기라도 한 날이 없다는 말처럼 저희들 그 풍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이야 세 분이나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완용 의원님 그리고 노수현 의원님까지 세 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장례 입장에 대하여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간에는 시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동안 있는 그대로 지질껏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게 국문화되기 전에 전혀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세 분의 시의원님들께서는요 이것을 저 지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를 도출시키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물론 시장과 세네 차례 독대를 하면서 이건 무엇인가 결단을 서로 내려줘야 된다 라고 강하게 어필하면서 독자를 요구한 것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 한계에 붙잡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시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행정의 불신이 크게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력을 피고 있고요. 저는 또 이런 속된말로 이런 평가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점차 갈수록 격화되고 진정기미는 없고 점차 격화되면서 그 제2, 제3의 큰 불상사로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된다. 나는 저도 설득도 했지만은 이것이 소기 목적을 달성 못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모든 정책의 결정권은 집행부, 김포시에 있고 저희들은 의결기관, 지휘기관입니다. 아마 풍무동 장례식장만큼은 이게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캐치를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날이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진정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진정 기미는 없고 오히려 이 분란, 이게 감정에서 솟구치면서 확대 일로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결단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또 여러분들의 회초리를 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납골당 화장장을 안 하겠다는 그런 공정을 쓰겠다. 공정을 쓰겠으면 법률적 효력은 발생을 하겠거든요. 그러면 공정을 쓴 상태에서 프리드에서 제3대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된 그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제 또 이제 후원 장례장을 해서 또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제는 절대 조사 안 해주겠다. 그러면 풍호동 주민들 선택을 해라.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이 산정산이라가 잠깐만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소개 목적을 돌출 못 시킨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다시 한번 합심을 해갖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좀 더 강하게 집행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모종의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고요. 특히 이게 오늘의 대선 때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들인 선거때에 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황경 시의원님께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희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과 과정 요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이었어요. 제가 6월 16일 날 김포시청에서 시정질문했던 자료를 압축적으로 좀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김포시에서 오늘 유인물로 좀 배포된 내용이나 허가과에서 나왔던 내용을 해보면서 현재 쟁점사항, 현주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실 것은 제가 설명은 상당히 좀 객관적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만 이해가 더 쉬운 부분이지 주장이나 의견을 받는 부분에 들어가 버리면 또 이야기가 조금 방향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걸 감안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월 16일 날 유영호 시장을 상대로 제가 시정좀 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방청하신 분들 계셔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에서 주민동의 이것이 법적인 부분들이 아니다 이야기하길래 이 동의를 요구한 게 여론 수렴을 얘기했던 것이고 공청회 한 번 없었던 부분들은 이건 책임 방기다. 그래서 유영 시장이 이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그 자리에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이제 유영 시장의 답변 내용인데 향후에는 민감한 시설에서 사전 소통의 과정과 협치의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 그럼 진작에 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 물이 엎드는 상황이 이렇게 했느냐 부분을 제가 좀 따져 물었던 것이고요. 또 넘어가 보세요. 건축허가 추진 현황에서 여기 노수훈 의원님 앞에 계셨습니다만은 한 차례 부결이 됐습니다. 노수훈 의원님이 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부결된 이후에 1분과 2분과를 나눠가지고 그 속에서 노수훈 의원이 참여 안 한 속에서 이거는 처리해버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굉장히 좀 따져 물으면서 실제로 시의원들을 배제시켜버리고 진행된 부분들 자체가 주민대표인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따져 물었었고요. 넘어가 보시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김포 기존 장례식장의 영업권 승계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이나 유영 시장도 그런 말씀했어요. 이건 그냥 기존 장례식장이 있던 거라서 다시 허가 내준 부분들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시청의 답변 자료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 나오죠. 장례 사업의 연장선을 보는 것은 사업자 등록의 대표자 승계가 아닌 기존 장례식장 건물 토지가 다른 곳 사업이 없다는 의미. 대표자 승계가 아니라고 시청에서 명확히 문서로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 장례식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들어서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부분들은 역시 사실관계의 팩트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부분을 CEO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가 교통영향평가예요. 네, 넘어가 보세요. 교통영향평가는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포시에서 여기가 의견을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좀 의아했던 건 뭐냐면은 넘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사업주의 진입 경로 및 인접간의 통행수도가 감소하는 건 분석되었으나 대부분 주변간의 서비스 수준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게 교통평가 심의위원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나온 게 뭐냐 넘어가 보세요. 그냥 교통신호등 체계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완 내용의 전부였고 이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엄중히 따져 물었는데 이미 또 지나간 일이 돼버린 거죠. 넘어가 보세요. 이 부분은 현재의 옆에 검단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삼성아파트 그대로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교통영향평가 유발 부분들은 어느 방향으로든지 굉장히 증폭될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이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김포시에서 경기도의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느냐. 그 당시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여기까지 염두에 두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또 제가 좀 굉장히 역정을 했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빨간 줄이 지금 저쪽 강정도 신안시크배로 넘어가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승가루가 있고 여기는 삼성아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장례식장 허용 부지고요. 그러면 유일하게 실제로 삼성아파트만 하는 동로가 이게 유일한 부분들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교통영향 평가를 낸 게 적합한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제가 좀 지적적으로 지냈는데 시장님 답변은 좀 쫄깃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역시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기는 삼성아파트죠. 검단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러면 실제로 현재 삼성아파트나 장례식장의 문제만 생긴 게 아니라 검단 신도시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쪽 일대 지역은 인천시와 협의를 하든지 더구나 인천시장으로 가신 또 유정복 시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할 것 같고 이러면 전체적인 지구단위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속에서 도축장, 공원묘지, 장례식장 그 다음에 장롱과의 조화로운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좀 하시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둔 게 뭐냐면 장롱과의 문화재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곳이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이 부분에서 처음에 나름대로 민감한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부결시켰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장롱 세계문화유산하고 부적합함으로 이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함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슬그머니 조건부 허가가 되어버려요. 조건부 허가 내용이 뭐냐?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관계점과 자물적인 건물의 중압감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 중압감이란 말이 저도 뭔 말인지 헷갈려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높이 조절이 좀 주변과 경과가 어울리게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과연 이게 조건부가 가능할 것인가? 넘어가 보시죠. 여기 보면 원래 문화재청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문화환경 저해 우려로 부결되었습니다.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불어 통지하며 이는 우리 결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재청의 원래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압감을 낮추어서 조절해서 조건부 승인 난 부분들이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여기서 어떤 의견을 냈느냐. 그래서 김포시 의견을 받아보니까
안타깝게 한 두세 줄의 문장이에요.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되게 적용해서 방안을 개선하기 바람.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김포시 의견이. 좀 이분은 여전히 허전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넘어가 보시죠. 이게 지금 설계도면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앞에 추모공원이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일단은 글자가 그냥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앞에 뭐 조경을 꾸며가지고 나름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 정도로요. 넘어가 보시죠. 문화재 현상 변경권 다시 넘어가 보세요. 예. 김포시 의견서 아까 문화재 변경에 대한 이 내용이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문서를 받아보니까 여전히 좀 허전함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문화재청 보안상 나오죠? 예,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보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안했다는 겁니다. 높이를 낮춰가지고 이게 이제 문화재청이 이러면 됐다 해가지고 승인한 내용입니다. 넘어가 보세요. 뭐 사진 찍으실 필요 없어요. 저 블로그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제 이름 쳐주시면 네이버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그대로 예, 넘어가 보시고요. 또 이게 이렇게 조정했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예. 조건부 허가 조치 결과 신고전 중인 건축 야식의 좌우 대칭 단위별 매스 형태를 중앙의 주연과 매스와 좌우 매스를 세 개의 매스로 분절하여 시각적 중압감을 해소한 반영이기 때문에 통과 이렇게 되어버릴 겁니다. 넘어가 보시죠. 제가 이 내용 보고 좀 경악을 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가 문화재 심의위원 자문가인데 설계 변경안으로 건축할 경우 주변의 공장들보다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장례식장의 측면에서도 인접한 장릉과 김포 공원에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제가 이것을 화면에 띄워놓고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좀 질타를 했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냥 좀 비애감이 몰려올 정도로요. 예, 넘어가 보시죠. 결국은 이제 그 시장님의 답변 내용인데 납골 땅만은 막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이전과도 부합하지 않으면 납골 땅 허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근데 이 납골 땅이 안타까운 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부분으로 좀 전환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내용이 지켜지겠는가? 시장님은 필사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 부분을 얘기하셨고요. 넘어가 보시죠. 장릉에서 해당 부지가 750m죠. 이 부분이 어떻게 허가가 났을지 좀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네, 넘어가 보시고요. 뭐 다른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상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님의 공약 추진, 여기 공원묘지 이전 추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원묘지 이전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문화재청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공원묘지 부합된다고 했는데 공원묘지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허용하지 말라고 왜 시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좀 따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 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제가 시청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또 하나 복사를 해놨습니다. 허가권하고 나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쟁점사항을 좀 보면요. 나머지 앞에 다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한 5제자인가요? 우리시 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 방침. 김포시 현재 지금 입장입니다. 법의 안전성 저해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 불가, 적법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춰 허가된 사항으로 취소 사유가 아닌 직권 취소 시 수허가자 소송쟁의 및 취소 효력자주 시익 없음, 납골당 화장장 등 묘지 관련 시설은 민선 6기 공약사항인 통무동 공원묘지 이전과도 부합하지 않는 바 허용 불가 방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리 계획 첫 번째,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함. 두 번째, 납골당 및 화장장으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세 번째, 회사 측과 주민 간 소통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휴신하고자 함. 이게 김포시의 현재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참조하라고 프리드
주민 쪽에서 보내온 공증문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확약서, FD 측의 이사회 회의록.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장에 보면은 지난 월요일날 김두관 의원실에서 삼성 비대위원들하고 그 미팅이 있었었죠. 그때 제가 좀 제안한 경우 부분을 비대위 측에서 받아가 저한테 회신하고 위원장님과 노선원 의원에 제안한 건데 갈등 조정 협의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노천에서 고생하시는데 일단은 시청과 관계기관에 갈등 이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름대로 공식화 제도화 시키는 부분들 실제로 주민들이 혹시나 이것을 일정 정도 수용을 전제로 한 조정 협의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실까봐 배치 상태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전제로 깔아가지고 이 조정 협의를 한번 해보자. 근데 안타까운 것이 현행 조례상 갈등 조정 협의가 이렇게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 해당하는 글자 그대로 조정 역할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 그리고 의회, 주민대책위 이런 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 있고 필요하다면 회사 측도 부를 수 있다면 부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각종 이야기가 막 루머로 남아는 부분을 일단 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쟁점을 분명히 가지고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 가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아예 원점부터 전면 취소, 장례식장 배치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갈등 조정회의는 한두 차례 모임마다 끝나버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납불당, 그다음에 화장장 이런 부분들을 저지하는 선에서 현실적인 보증 부분들이 있다면 갈등 조정회의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들은 전적으로 주민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1항이 붙지 2항이 붙지 이 부분들은 방향이 잡힐 부분들인데 일단 그래도 갈등 조정회의는 한두 차례라도 여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제안을 드려봤던 것이고 이 부분 아마 의장님이 받으셔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주도적으로 이 구성 이런 부분들은 추진해 나가시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노수원님도 아까 도시계획심에서 강한 의견을 1차 부결시켰던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시의원님들은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여기에서 강한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이나 홍철호 의원도 이 비슷한 의견을 내걸어서 아마 시청 쪽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부분들 자체를 또 행정 집행단위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들 이 부분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좀 긋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들께 요청을 드리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동안의 주장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격하게 표출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식의 부분에서 내용의 선택의 부분들은 주민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소모적이고 이런 표출하는 감정적인 부분보다도 이제는 좀 실사고시적인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차분히 전달하고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좀 제도화시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질문을 들어보면서 저의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질문사항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정은 회장님과 정한 의원님 예. 참석해 감사드립니다. 정리 좀 하고 네. 오늘 드리네. 지금부터 이제 질의 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좀 안전하게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송하연 회원들께서 먼저 질의 응답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오셨던 이 주민님들께서 오늘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다 토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진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질문을 하시겠지 보면은 그것으로서 표시해 주시면은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순서를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모르겠습니까? 빨리 맞겠죠? 그죠? 네, 그럼 하시죠. 마이크는 안 되는 건가? 그러면 그것을 답변하시죠. 일단 먼저 앉아주시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래도 발표하시고 많은 설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이 화장장으로 허가한 안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하시는 말씀은 참 섭섭합니다. 왜? 시의원 세 분이 분모동에 계시는데 시에서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과연 지방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시의원들의 역할이 뭘 하셨느냐, 직무를 다 하셨느냐,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거 지금 자선폭력 장시장 허가에 대해서는 다 주민들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 몇 가지 볼 때는 김포시 자문위원이라는 분이 전문가라는데 그분은 아까 보니까 1억도 없이 그냥 몇 초 속했는데 그게 과연 전문가의 의견인지 시 직원 누가 서서 올리는 의견이 구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가신 데 보면은 1차선에 그 2차선도 아니에요. 한쪽은 공원이고 한쪽은 공장인데 그러면 그 입구는 어떻게 들어갈 건지 만약 이 부분이 경기도 교통정책자문위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은 시의원들이 그걸 반려를 시켜갖고 경기도에서 다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1차선에서 어떻게 대형차들이 장례식장 탈기가 되면은 하루에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교통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절대 허가가 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입구가 그 2차선도 아니고 단 1차선인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건물을 한 개 지으려고 문화재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해갖고 반려를 시킵니다. 그런데 한 번 그 반려를 되는 걸 갖다가 김포시에서 어떻게 전문가 자문위의 의견이라 그러면서 뭐 중간값을 낮추겠다. 아까 내가 높이 보니까 0.3m 낮췄거든요. 13.8m에서 13.5m, 0.3m 낮춰가지고 중간값이 낮아집니까? 그래서 옆에 공장들보다도 더 뭐 좋은 영향평가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의원들이 바로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주민들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뭐 그쪽에서 어느 그 자기들이 각서를 쓰고 우리 시의원 이렇다 시장도 나왔는데 실제 김포시 공무원들 다 바꿔야 돼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현복 시장 자기가 뭡니까? 무시 책임을 짓니까 앞으로 2년 후면 그만둘 텐데. 그리고 현대푸드 상조에서 각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면은 시의원님들은 보다 설계를 변경하십시오.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은 축소시키면 됩니다. 건물 축소시키고 앞에 그 추도공원도 다 없애고 이 건물을 지금 허가 2,500평 나왔는데 약 이거 3분의 1로 줄이면은 추도공원 못합니다.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나왔으면 시의원님들이 허가 변경을 하자 그러시고 설계 변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낙골강이나 추도공원은 못합니다. 설계 변경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재설계하려고 하면 또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설계는 주인 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 의원님이 1차적으로 그걸 반려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노선 의원님은 조금 더 신경을 써갖고 그걸 다른 의원이나 그 허가 자문위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풍무동에 여기에 장례식장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정보를 공유했다면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나죠. 그 시의원들이 큰 정보 공유도 안 하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이걸 갖다 선도하라고 내보낸 시의원님들이 뭐 낮잠 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두고 앞으로 시의회 의결합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 분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김포시 의원 노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행정복지에 있었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한원 회장님의 높으신 식견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는 뭐 과정은 다 알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김 회장님께서 시의원들 뭐 했냐 하는데, 의회의 동의나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김포시청에서 화사 경마장밖에 없답니다.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고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없고, 자 뭐냐, 인터넷상 고시 공부만 하면 된답니다. 아니 법이 그래요. 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민이 막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 법을 개정하자고 국회의원들 얘기하시면 되고. 참 제가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작년에 이제 어떤 모 의원님이 의원님 박탈이 되면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 대신 들어갔더니 안건 중에 풍무동 장례식장 허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풍무동의 가장 큰 현안이 공동묘지하고 거주장인데, 아니 지금 거기가 망해서 없어졌는데 거기도 또 허가를 내준다 말이야 되냐. 그래갖고 거기 위원들은 잘 모르더라고. 풍무동에 안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큰 목소리를 내면서 절대 허가해주면 안 됩니다.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현재 김두관 국회의원하고 의회에서 이 풍무동 쪽에 볼 일이 있어 둘이 차를 타고 오는데 천막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포장이 쳐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해봐라. 그 다음날 가서 받아보니까 문화재 현상 변경,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다 받아온 거예요. 경기도나 문화재청에서. 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와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참에 이제 주민들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릴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나는 지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장례식 문제는 주택산 문제이기 때문에 동대표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또 제가 부의를 시켰기 때문에 허가 안 나겠지죠. 근데 도시계획위원회 허가 난 것이 뭐냐면, 저는 전체 도시개발에 도시개발에 필요한 허가 이런 분과들하고 보니까 건축허가는 또 소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알았으면 그 위원들한테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참 몰랐던 것이 참 안타깝고요. 진짜 답답합니다. 저 지금 공항아파트 산 지가 14년입니다. 그래서 그 입지를 너무 잘 알고요. 정말 이 장례식장 허가가 건축허가가 났을 때 저는 풍무동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반상에 와서도 풍무동이 지금은 김포시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푸른지구 1차 입주하면 제일 많아요. 13개 읍면동에서.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풍무동이 인구만 가장 많은 13개 읍면동이 아니라, 그게 제일 많은 동이 아니라 정말 13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아야 됩니다. 반상회 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위하고 축구할 때 여기 방법분들이 자막 저녁에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체육대회 가서도 그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해.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한 발짝 물을 나라고 얘기도 하고, 또 김포 언론에서는 시의원들이 부추겨 가지고 주민들 부추겨서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고, 저희 뭐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진짜 의장님, 저하고 시장 데려다 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주민 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부담이 될 만큼 우리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대문으로 이제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뭐 법과 테두리에 대해서 허가를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르신들 맨날 시청 정문 앞에 와서 배 모시는 거 안타까워 죽겠어요. 나가서 하고 싶습니다. 나오세요. 나가서 하고 싶은데요, 다 동조를 해야 되는데 풍무동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언론도 부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시민들이 부추긴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선출직이잖아요.
서주지이기 때문에 풍무동 지금 인구가 4만 5천인데 풍무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4호 고척 풍무동이거든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많이들 동참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누구보다도 풍무동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풍무동이 아까 아파트가 제일 세잖아요, 그죠? 고촌사가 풍무동에서 고촌하고 풍무동하고 5천만 원의 같은 평수가 1억짜리가 납니다. 같은 기쁜데 풍무동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돈이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는 향후 5년 안에 풍무동에는 공동묘지밖에 땅이 없을 겁니다. 다 도시개발이 됩니다. 지금 현재 빈 땅들 있죠? 도시개발로 다 시청이 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든지 공동묘지를 이전시켜야 될 상황인데 거기다 300억을 들여갖고 주물공원을 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화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민들이 같이 동조를 안 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 현실 아닙니까? 김포시장은 어저께도 만났는데 허가 취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수로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희 주민도 느끼는 상황이에요. 어떤 이런 일보다도 더 적은 일이 있으면 풍무동이고에서 전부 다 으쌰으쌰들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시청을 이시해갖고 동하고 해서 전부 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걸 다 느껴요. 그럼 그걸 주민들은 그걸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각 아파트에 동대표 회장님이 어제도 저한테 그 지금 공천주의인데 전부 다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대화등록이라고 그 어른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풍무동만 문제가 아니고 4호동, 김포 1동 다 해당되는 데거든요. 이 지역이 김포 시가가 해당되지요. 나와서 매일 운동하는 곳이에요. 풍무동 치면 못 나오니까 도축사가 공동묘지 나오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 여기까지 작년까지는 여기까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14년도에 소방서비스에서 공천 완전 지원 한라경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선이라서 그 내용은 몰랐고요. 우리 의장님께서 그 부분 아시나요? 제가 우리 김한웅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풍무동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이제 사전에 몇 시에 우리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제 말씀을 드리면은 김포시 의회는요, 예산심의가 있고 또 조례를 제정 할 수도 있고요. 공유재산을 내가 그것도 취득할 때는 시민 동의 반드시 필요하고요. 큰 그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김포시 의회에 의견을 창출을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풍무동 장례식장은 김포시 의회 보호자가 돼요. 이게 제가 뭐 별로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포시청의 그 모든 정책을 각 부서별로 결제하는 건수가 하루에 300건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집행부에서 김포시의회 보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신이 아닌 이상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말씀드리고 또 이게 제 김포시의회가 한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잠깐만요. 민감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진짜 제대로 몰랐고 노선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걸 출퇴근을 하면서 또 차강망이 쳐진 상태에서 이게 뭐야? 새로 건축하네? 해갖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따져 물었고요. 또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정원용 의원님, 저 노선 의원님 셋이서 세 분이서 이용시장을 제 방으로 오시게 해갖고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빨리 특단의 정책, 용단을 내려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드렸고요. 아까 서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이 아니고 또 서너 차례 걸쳐서 이용시장 개입을 면담을 통해서 이건 안 되고 강력하게 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대단히 저는 이제 이용시장한테 어떤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김포시의 관계고요. 다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저는요. 저는 집행부에 저는 결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조간에 많이 데리고 저와 소통을 하겠지만은 어떤 분이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리고 이르는 겁니다.
저도 이런 중계도 들었어요. 기회를 해가지고 어린 부분 적기를 내는지 안 내놓고 이걸 도와오는 관계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런 식의 번째가 됐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본 여기 되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식의 번째를 했는데 뭐 오류가 없습니다. 이건 삼성 주민들 기준에서 이거는 백지와 치료의 이유가 이건 일과의 가치가 없다. 이런 제가 거절을 했고 이것부터 얘기를 안 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 분의 의원님들 저희들 뭐 치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최소한 바라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시에도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그거 확인한 사람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의원님들이 알고 아니요, 제가 시의원님들이 모르신다고 해서 그 내막을 제가 확인한, 저기 화성시에로 확인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중복으로 안 되니까 더 편하십니다. 마이크 대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2016년 4월 25일 날 계약하고 6월 13일 날 잔금 치르고 14일 날 이사 와서 집 정리를 하고 26일 날 회의 있다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7월경에 화성시에 저기 확인을 했습니다. 시 측에다가 김포시에서도 이 광역 화장장이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김포시만 빠졌습니까? 라고 내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기 자기네 지금 처음에 시작은 8개시가 시작했는데 2개시는 초창기에 빠졌습니다. 화성시, 안산시, 저기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가 들어갔어요. 2013년도 인구 비례, 2013년도 12월 인구 비례에서 분담금과 사업비를 내기로 협의를 했는데 2014년도 이제 14년도에 여기 화성시에서 2015년도 6월 8일 날 화성시에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빠지면서 얘기를 해준 부분인데요. 2012년 10월 15일 날 임의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기 먼저 있던 장례식장이요. 그랬는데 2015년 14년도 저기 2015년도에 매매를 하면서 화성시에서 점차적으로 발을 뺀 겁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서 2016년도 15년도 6월 8일 날 아예 발을 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서 대출 받은 게 2015년 4월 16일 날 1,850억을 프리드나이트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공담으로. 2015년 네, 등기부 등본 주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띄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메모하셔서 띄워보세요. 전 등기 3필지입니다. 662-5번지, 662-71번지, 662-72번지가 떼어보면 1,850억이 돼 있고요. 지금 새로 매입을 해서 매매 예약을 해놓은 저기 2015년 1월달에 매매 예약을 해놓은 그 주소는 662-46번지, 662-70번지, 662-169번지, 662-166번지가 이래서 7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전해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얼마 안 됐지만 알아봤지만 이게 시장님이나 여기 시의원님들이 몰랐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신뢰가 깨져버리면 저한테 나가겠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신뢰 문제예요. 그래서 인식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죠. 객관적인 부분만 얘기하시는 것이지 그 부분 가지고 의혹 가지고 이제 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자존심 문제입니다. 아니 시장이 이걸 갖다가 홍보를 하면은 시의원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를 얘기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성시에다가 시 예산을 들여갖고 이쪽으로 같이 합작을 하는 이야기했을 때는 시의회 보고는 안 합니까? 그런 부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아까 우리 총무님이 이만큼 한 바구니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아마 느낌상 그 상당 부분은 제 손에서 나온 겁니다. 제
제가 요구하고 모든 회의를 다 정리해서 임원들에 다 쏴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또 언론에 다 제보를 했고요. 그럼 적어도 이 부분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만 틀려버리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민들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답답한 건 뭐냐면은 매번 있을 때 저는 제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육하원 모든 사실까지 그 부분을 적어도 알고 이 자리에 오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다시 처음부터 질문해 버리시면은 이게 근본이 깨지는 거예요, 이건요. 그걸 알았으니까 신고제라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동대표 회장들이 각 아파트에 협조를 안 했잖아요. 아니요, 아파트를 협조를 안 했잖아요. 앉아보시라니까요. 협조를 해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각오를 안 하세요? 또 앉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들수 때문이야. 재수 없는 사람. 잠깐 앉으시오. 토론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 아파트 주민들께서 이동을 하셔서 고생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고생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유재석으로는 늦지 않았으니까 협력하면 돼요. 그리고 매우 돼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해야 되니까. 보세요. 그게 지금 발언이 그런 게 문제예요. 아까 이재수 부회장님 어쩌냐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가 돼가지고 지난한 걸 말고 할 필요시 지금 왔었잖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단합이 돼가지고 시의원님들에게 좀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우리가 갈라지고 사업하면서 숟가락질 하면서 뭐 도와달라고 말이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하시라니까. 그래서 별도로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의원님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저는 언제까지나 삼성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민들의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여기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다고 어다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왜냐하면은 시의원님들은 지금은 몰랐다 믿다 이거죠. 그럼 몰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가 돼서 같이 뭉쳐가게 해야 하는 게 뭐냐. 같이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푸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잘했느냐 내 잘했느냐 과연 뭐 할 겁니까? 파스하고 내가 뭐 할 거냐고 아유, 우리 아파트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신공격되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하나가 돼야 되니까 지금 조용히 하세요. 나오라고요. 나오라고. 네, 소리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조소진경입니다. 우선요, 저는 통화연에 대단히 섭섭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연이 지금 통화연이 모인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아파트에서 뭐 회장이 해임되고 어쩌고 그거는 삼성아파트 내부의 문제예요. 그걸 통화연에서 다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장이건 간에. 하나, 지금 장례식장 들어서는 문제는 통화동에 들어서는 문제고 통화연이 모여있는 거는 풍무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회장들끼리 단합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풍무동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구축장 문제가 있을 때 월드가 재작년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월드가 통화에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김한원 대림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삼성아파트에 제가 통화연 회장일 때 삼성아파트에 통화연 회의로 와가지고 그 축장 문제 냄새가 나니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많은 그때 통화연 회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월드가 제일 피해적이다. 사실 우리는 그 축장이요 삼성아파트는 대림이나 신안이나 월드가 제일 냄새가 심한 곳이지 우리 삼성아파트는 별로 냄새가 안 나요. 지나다닐 때 그게 보기 싫어서 뿐이지. 그러면은 그 문제를 제가 회장이 돼서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 회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월드가 제일 피해적인데 월드가 통화에 참여를 안 해서 월드가 말하자면 선두주자로 나서야 되는데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와서 같이 하겠느냐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 다음에 월드를 찾아가서 이런 사안을 월드에서 그때 월드 아파트 자체적으로 명예회장님 때
시의원님들 모셔놓고 국회의원님들까지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협의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도 혼자 힘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중간에 들어와서 같이 해가지고 도축장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거니까 들어오십시오. 응? 그래가지고 월드가 그때 참여를 하고 이제 다른 아파트도 참여를 했어요. 제가 회장님 때 13개 아파트가 여기 통합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축장 문제를 어땠든지 그거는 5년을 옮기겠다고 각서를 쓴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를 추진을 해나가야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장이 한 번씩 얘기했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 회장에서도 통합회의에서도 도축장 문제가 논의됐는데 그때 옮길 건도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가지고 다시 제가 회장님께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통합연에서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삼성아파트가 앞장을 쓴 겁니다. 삼성아파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풍무동의 얘기지. 그리고 통합연의 얘기입니다. 저는요 통합 회장이면 풍무동 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무동 모든 아파트의 회장이고 모든 아파트에 여기 임원직들 맡으신 분들은 임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데모를 하면서 해보면은 월드라든지 신안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그런 아파트에서 주민 몇 분들이 참석해요.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 아파트에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동대표들이 누가 이거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풍무동 일이니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삼성아파트 일만 했으니까 언제든지 동참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장님들로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공증을 했다고 공증의 효력이 뭔지 한번 조광영님 얘기해 주세요. 공증의 효력이 어디까지 발생하는지. 공증은요, 아까 프라이드에서 회사를 매각하면이라고 했는데요. 프라이드에서 자체 이사주만 교체를 해도 공증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가 법으로 상황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게 장례식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장례식장은 허가지만 나머지는 신고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허가인 장례식장도 못 막았는데 신고자를 어떻게 막으실 건데요? 허가도 못 막았는데 신고자를 어떻게 막으실 거냐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허가를 못 막았는데 신고가 돼야겠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우리가 비는 게 알아서 이게 허가가 났다 할지라도요 풍무동이 똘똘 뭉쳐서 또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해주면은요 허가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맞습니다. 아까 문화재청에서 한 사람이 조사관인지 자문관이라고 그랬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분명히 시의원이 3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한 사람 의견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건축허가에서 보면은 거기 건축허가면은 프리드에서 그 앞에 시택 부지를 사지도 안 해놓고 그 일부를 주차장 부지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건 시택 거기 저희 고문분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공단에서도 전부 여기에 반대 서명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명 제출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의원님들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통합 여기 여러 회장님들 저요 나쁘게 얘기하면요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고생한 우리 주민들만 데리고요 프리다고 협의해서 우리 주민한테 보장하고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공덕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치고 상대히 같이 그러면 좀 자리가 좀 이상해지죠. 좀 우리가 좀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통화연을 속해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을 저는 타게 봤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잘못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100% 다 잘하고 너는 잘못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얼마나 잘했을까 한번 좀 세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잠깐 우리나라 장애시장 기획권에 있었어요. 통화연에서 5월 5일 날 주민들에 가지고 시청에 가서 만났고요. 5월 9일 날 시청 또 통화장 또 만났고요. 5월 11일 날 또 가서 만났고요. 그 내용은 많으니까 시간적으로 갑니다. 5월 16일 날 또 통화연에서 긴급 간담회에서 어떻게 하면 했고요. 5월 18일 날 또 5월 18일 날도 있고요. 5월 20일 날, 5월 21일 날 입자들입니다.
5월 23일날, 5월 24일날, 5월 25일날, 6월 1일 통화엔 또 그랬고요. 6월 10일날 김두한 우리 그때 그랬고요. 6월 11일 아, 그럼 그만하시죠. 얘기 하나 안 들으시려면 왜 생각합니까? 이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회장님 그렇게 다닌 거는 그냥 알고 계신다. 예.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얘기를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6월 17일 또 있고요. 7월 4일, 7월 18일, 7월 15일 날 우리가 지난번에 풍무동 아파트 이쪽에 얘기를 하면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 안건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 안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제가 끝까지 생각하자면요. 일자별로 이렇게 했지만 결과물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제가 자리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결과물이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봐야 되죠. 다음 주에 참석해 주세요. 대구 안 하는데 시청 앞에 대구에 참석해 주세요. 잠깐만요. 아까 저기 금인수 통화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여러 번 회의를 해주신 건 알아요 지금. 그 부분은 감사 동참해 주신 분들에는 감사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아무런 결과를 못 얻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삼성 아파트에서는 협의하고 시장도 만나고 프리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못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위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삼성 아파트 혼자만 나선다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눈썹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보세요. 네, 아니 앉아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아름다게 여기다가 메모를 해둔 게 있어요. 시장이 얼마나 아니 자기가 뭐라고요? 한 말씀 하세요. 저희는 시장이요 풍무동을 얼마나 우습게 참 앉아보세요 좀에 앉아보세요. 제가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부족하다고요. 우리가 일자별로 챙기는 게 있지만은 그 결과물이 어떨 때는 부족하다는 제가 빨리 받는다 그랬잖아요. 잘했다고 안 그러잖아요. 아니요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풍무동 주민을 무시하는 데서는 격분해서 그럽니다. 풍무동에는 풍무동의 단체가 어디 통화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단체는요 유관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통화에 이신공하고 사업을 하려고 왔으니까 오늘 뭐하러 왔습니까? 아니 그런 쓸데없는 말씀 잡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뭐가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 이상한 분이 계시네. 좋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몇몇한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설명 다 들어보면 명쾌한 답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 풍화연도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역할을 한다고 해왔지만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끝나고 나면은 우리 또 풍화연에 또 같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지 그냥 남 말씀도 안 들어보고 반응했다고 하시면은 저도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탄압이 안 되고 우리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 탄압이 안 되면 일도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아까 저쪽에 가면은 내부적으로 나중에 갔어서 얘기하시지.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남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건에서는 아까 꽃민경 전 회장님께서 또 아까는 뭡니까 현대란다 상선 아파트 주민 모든 분들께서 지금까지 풍화연이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요 충분히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박수는 못 받더라도 잘못했다 소리는 안 들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우리 시의원님 바쁜 시간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지금 급히 또 12시에 약속이 또 있어가지고 많았었다고 제가 연락도 되셨는데 좀 기왕 말도 아사로 얻었는데 조금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충분하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듣습니다.
않습니다. 본인들도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적이었어요. 두 분도 의원님께서 자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의견이 그 세분 이상 되는 게 한 사람 의견 이랬었는 거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